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 조작의 비밀입니다. 이 책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된 청년들이나 심리를 조작하는, 즉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등 우리가 꼭 한번 읽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일본에는 통일교가 극성이죠. 통일교에서 영감상법이라고 해서 별것 아닌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종의 사기 수법 때문에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심리 조작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결국 심리 조작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인 의존성 인격 장애입니다. 주체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혹 상대방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들이죠. 특별히 오카다 다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였던 옴진리교의 신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우유부단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쁘게 적용하면 거절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겠죠. 어릴 적에 자신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나 기분을 살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아이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아이는 지나치게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라는 경우,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피암시성인데요. 문자 그대로 타인의 암시에 빠지는 성질을 말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성향입니다. 주체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역시 의존성이 강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분별해서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리 조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오카다 다카시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피암시성과 연관된 인격장애를 두 가지 정도 꼽는데, 연극성 인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보통 인격장애의 유형을 A, B, C로 나누는데요. A는 의심, B는 충동적이고 감정적, C는 불안입니다. 연극성 인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는 B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B군 인격장애라고 부르죠. 연기성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거짓말까지 하는 성향을 가지는데, 망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경계선 인격장애는 자신과 타자의 관계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암시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리 조작에 걸리기 쉬운 세 번째 유형은 불균형한 자기애라고 합니다. 오카다 다카시는 불균형한 자기애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내면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상은 굉장히 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간극이 벌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메꾸려 하지만 상처만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사이비 종교 교주나 혹은 신도를 만났는데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매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빠지고 나면 14만 4천이나 입 맞았다라는 등의 그들의 표현 방식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형 행사 등에 참석하게 되면서 심리 조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카다 다카시가 제시한 심리 조작에 걸리기 쉬운 네 번째 유형은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라자루스라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인간이 심리적인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약해진 상태이죠. 이럴 때 심리 조작이 취약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데 헬조선, M4 세대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오늘날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사이비 종교는 잘 이용합니다. 물리적인 고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령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가 접근할 때는 한 명이 두세 명에게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세 명이 한 명에게 접근하죠.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 조작의 비밀을 통해 사람들은 왜 사이비에 빠지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존성 인격장애, 피암시성, 불균형한 자기애, 스트레스와 고립감.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우리 사회의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단 사이비 대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은 해로운 신앙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